소상인의 회장 최경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여기.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시죠?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옆으로 각도가 안 나와서. 안녕하세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오늘 바로 도착했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원병 강문규 후보를 모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맡은 경기도의원 한은찬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후보이신 수원병 박문규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다음은 수원갑 김현준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수원을 홍윤호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정 이수정 후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직 안 오셨어. 도착이 안 됐어요. 도착 안 했습니다. 네.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원문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 분의 후보자께서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재순 예비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예비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수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 상인회 회장 최금열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동시장 이정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팔달문 상인회 조동호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시민상가회 김영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미나리빵 상인회 유수일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먹골 시장 상인회 이충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문 너대호 시장 상인회 윤세진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천동 공구상가 상인회 박명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대한 소개를 마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박문규 후보님께서 수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을 통해 현장의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회장님들 계시면은 한 분 빠지셨구나. 네.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협동조합 연합회 어디? 봉필규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통시장을 이렇게 참석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회장님 저한테 마이크 주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저는 마이크 써도 될걸요?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출마하지 않아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원에서 어르신들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제가 사실 어느 지역에 가나 전통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게 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그 요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항상 지원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늘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드린다고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걸 요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수원에 있는 그 후보들과 회의를 한 결과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과연 이런 수원 같은 곳에 있는 요구를 신속하게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 중앙정부와 소속되는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대개 반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가 법적인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수원에서 처음 밝히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이번 다음 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원래 우리 박문구 후보가 워낙 국무조정실장에다가 산업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 데다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저희가 그렇게 직접 중앙정부가 직접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방자치단체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용은 대단히 큰 비용입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계속 서로 간에 반목만 되다가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황 장관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여러분, 상임회장님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가지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방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렇게 작게만 지금 되어 있고, 또 지방비를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라는 거는 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이제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구도심 상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를 만들면 그게 이제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특별법이 되겠죠. 수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화성행궁이라는 그 문화재 때문에 여기가 많은 규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지원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 시장에서 이런 전통시장에서 약속할 수 있었던 건 지방 자치단체와 잘 협의하고 지방 자치단체에 강하게 푸시를 해보겠다.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중앙의 어떤 비용을 직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를 만들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주 후보도 국세청 출신이신데 그게 우리 재원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중앙 정부의 경우 지방 정부보다 예산 규모 면에서 훨씬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일부만 투입하더라도 이 지방의 이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수원에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이게 꼭 비단 수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낸 수원에서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수원에다 우선해 주셔야 되니까. 네, 시범사업형대로 제일 먼저 아니,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우리 수원에 있는 후보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스타들이거든요. 장관을 했고, 그리고 경제 관련 장관이었고, 국세청장, 서울청장하고, 그러니까 이 전문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 거국적으로 시각을 볼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방 정부와 이런 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화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지역에 드릴 수 있는 이 통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거를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수원에서 시작한 이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하게 되면 제일 처음 수원을 모델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저도 마이크 잡으면 자꾸 화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열 아까 회장님. 최근열 회장님께 몇 년 되셨냐고 말씀하시니까 20년? 네, 20년. 20년을 회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월 자체로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전북 상인회장님. 아, 그러세요? 네. 아, 전북 대한민국. 역시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축하해드리고 왔는데 한동훈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회장을 지금 올해 20년째 해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전에 김영서 시장님 오셨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시장을 도와주셨어요. 저분이.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러세요? 네, 전 시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여기 9분 계시고, 여기 남문시장에 대해서 조금 내가 좀 설명을 하면, 이 남문시장이 9개 시장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9개 시장들이 참석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동시장은 여기 전무님하고 거기 감사님이 좀 참석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경기도회장, 정옥회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소개시키면 좀 회장님들 얘기하겠지만은, 남문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에요. 정조대왕 왕조시대 때 여기가 수원 화성을 축조가 1996년에 축조가 끝나고 97년부터 여기에 백성이 처음으로 예. 시장을 만들어진 게 정조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원 화성이 계획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게 228년이에요, 올해.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왕이 만든 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정조대왕 때 일기전의 피해가 많아가지고 난전에 지금 여기 백성들을 위한 시장을 처음으로 허락을 한 건데 그 시장이 지금 9개 남문시장의 본산이고요. 일제시대에 거쳐서 지금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안 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성 안에는 팔부작거리에서 예. 그 지금 양반들이 하는 그 상점을 내주고 성 밖에는 백성들한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만들어진 게 여기 시장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올라오는 모든 길목에 여기 수원화성을 경제적으로 융성시키기 위해서 정조대왕이 노력하는 건데요. 문화예술,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거 세계문화 수원화성이 지금 되고 나서 그래서 역사, 문화, 전통 이게 다 가지고 생활권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일제시대 지나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역사로 228년 왕이 만든 시장에 위원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 제가 하여튼 여기 와서 기분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던데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그 회장님들이 한 1분 멘트를 좀 소개시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회의를 했어요. 여기 저기 한원찬 도의원님하고 여기는 한원찬 위원님은 또 도에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유준수 안녕하세요. 수원시 기획경제위원장이에요. 또 시에서 저분이 또
우리 예. 예산 올라가는 거 다 깎지도 않고 보태서 주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원하시는데 오늘 큰 틀에서 이제 오셨는데 우리 회장님들이 뭐 할 말씀은 많겠지만은 예. 그냥 보면은 그 회장님들이 좀 멘트를 하는데 그런 부분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왕조시대 정조 대왕님이 예. 6.2 전에 피해서 난전에 여기 시장을 만들어 예. 준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이 여기 상인들 있잖아요. 정조 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예.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그 우리 회장님들을 소개를 할게요.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목골 회장님은 지금 경기도 회장님이세요. 저는 수원시 회장이니까 22개 수원시가 그리고 여기 9개 시장이 또 남은 회장을 맡고 있는 거고 경기도 회장님이신데 올해 3월 25일 날 선거예요. 전국 회장 선거인데 3년 전에 떨어지고 한번 요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저희보다 한 10며칠 먼저 선거하시는 꼭 이기시죠. 3월 25일 날 전국 회장 선거가 있어요. 회장님 간단 명령하게. 그래요. 진행을 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저 경기도 회장님이 저보다 높은데 여기 와야 되는데 나를 여기 앉힌 게 좀 죄송해요. 회장님 한 말씀. 괜찮아요. 이종환 회장님 한 말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장을 하고 있고 예. 전국성연합회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다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문권에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연대 아케이드 사업은 지방 재정이 부족한 데는 지방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뭐 이거 몇십억씩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이것을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을 하면은 큰 돈 안 들어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괜찮죠? 이 너무 정책. 좋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상인분들도 이건 중앙에서 해야 된다. 근데 왜 지방으로 내렸냐. 이 권면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풀어준다고 하니 정말 그 제대로 잘 아니 어차피 나라 돈 쓰는 것은 사실 지방이나 국가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짜 가려운데 긁어주게 쓰는 비용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힘든 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저는 큰 틀에서 별로 불합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 것 같고요. 예,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 이제 발언하고 싶은 것은 전국 차원에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4조 원 작년에 발행했고 예, 올해는 맞아요. 5조 원 더 늘릴 겁니다. 발행했습니까? 작년에 팔리지 않는 게 1조 원이에요. 그래서 6조 원을 올해 이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시장에서 잘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어서 이것이 지금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사서 이제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그 각 시장의 입구에 보면 은행에 가지 말고 시장 입구에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누구나 시장에 오신 분들 또 지나가신 분들이 거기다 카드를 해서 사고 그럼 인센티브는 당연히 이제 받을 거니까 그것을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관리 운영을 전국연합회에서 하면은 전국연합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17개 지회, 종료합회 17개 지회나 설치된 시장에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재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중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세청, 아니 예. 그 조폐공사하고도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네.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 전국연합회가 맨날 그 우리 중앙의 정부에 뭐 예산 지원해달라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종료협회도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생력도 갖춰야 되고 근데 돈을 상인분들이 회비 걷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료협회에서 운영할 수 만들어주고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또 그 지혜라든지 예. 또 설치된 시장에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굳이 정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막 갖다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우리 후보님들께서 잘 되시면은 좀 그 중앙에서 좀 풀어주시면은 이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설득됐어요. 회장님 당선되실 것 같습니다. 3월 25일에 당선돼가지고 따로 만나면 되잖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를 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합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요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답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종환 회장이 수고하셨고 다음
회장님 기대. 아니 다음은 가만히 계셔. 다음에는 시간. 올해 80이요. 저 박명희 회장님 공부상가 대장까지 100년이 넘었어요. 알았어.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이 속에 꽉 막혀있던 게 그냥 빵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걸 이충원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주시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 때문에 더 여러 가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를 또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원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낸 후보들이 중앙정부에서 진짜 스타급으로 특히 경제 관련 쪽에 일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답을 못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잠깐 회의였지만 아까 나온 얘기였거든요. 중앙정부가 이 법을 만들자. 저는 그게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작고 좀 소외되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서 직접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게 빛은 안 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소비도 덜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 주차장만 제대로 돼도 화장실만 제대로 돼도 그 소비가 역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 들어올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뻥 뚫린 느낌이고 그냥 꼭 뭘 사러 오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구경하러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식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꼭 만듭시다. 꼭 그거를 저희가 지더라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영동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시간이 없어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오셨는데 일본어 멘트를 해야지.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전통시장 방문하고 우리 상인회장들하고 우리 간담회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내가 뉴스에서 보고 그럴 때 저도 이런 게 한번 같이 스탬프 한번 찍어봤다고 했는데 뭐 얼굴 사이즈가 저하고는 뭐 그래서 찍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전통시장이 20년 전부터 10년 전이 더 어려웠고 10년 전부터 5년 전, 5년 전부터 작년부터 올해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동시장이 뭐 개방화되고 다변화되면서 그렇기는 한데 뭐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통시장, 뭐 크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양질의 이런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화장실을 늘리고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물론 큰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자영업자들이 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자영업자들이다 보니까 서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저희가 노력하는 관계가 있고 아무래도 정치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다 정치 의원이 되신 분들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후계되신 분이 그런 분들이 좀 전통시장을 정치적으로 잘 풀어서 이게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장사를 한복 가게를 하셨고 대를 열어주고 하는 100년 가게인데 상인들이 사실은 서민이지만은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돈을 매일 만지니까. 근데 중산층이 많아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산 상인들 자체도 이제는 나는 서민이구나라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좀 자영업자들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좀 두텁게 하고 여기서 급여 생활을 좀 늘려야 된다는 방향들 정치 큰 방향입니다. 저희가 그 점도 유의하겠고 주차장과 화장실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발 닮은 조정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가장 행동이 있어서 그동안 뭐 대학적인 사회적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건사업이 들어가요. 처음 있는 부분 보건사업이 들어가는데 아까 최승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230년 가까이 된 남문시장이 이것도 역사인데 그렇습니다. 보건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법이 아무리 상월법이라 해도 서민이 있고 난 다음에 문화재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후보자님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문화재청하고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상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그 복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까 최승현 회장님, 정국 회장님 하실 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비어먹는 큰 틀에서만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전국 상인회나 상인들 얘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틀에 짜여진 지원이 아닌 조그만 거라도 시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맙습니다. 이런 상인들 목소리를 경청하셔갖고 좀 더 확대해서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재 그것도 우리가 얘기한 그거의 법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원 화성행궁이 있는데 화성행궁 광장에 사실은 그 넓은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 문화재로 인한 규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 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저보고 빨리 진행해래요. 아, 다음에는 우리 시장 저 전문님 맡고 있는 표전문님 한마디 해주세요. 표전문님 안녕하세요. 아유, 한옥찬 의원님, 사람한 전부 소개도 안 시켜요. 미치는 일 없어가 저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매일 뵙는 분들이고, 한동 위원장이나 우리 박명주 후보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국가적이나 시책 사업이 수원이 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에 미나리 회장이 올해 79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회장님. 미나리 회장이 한 말씀 하세요. 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습니다. 저는 시장의 회장인지가 2년 정도 됐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장사들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회당은 53명인데 22개 상인회 중에 두 번째 최고 작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목권 시장의 중간에 있지만은 참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70% 80% 장사를 했는데 너무나 경제가 안 가려고 앞으로 경제나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에 패션 일본가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패션 일본가 회장님 같이. 저 회장님하고 아니 여기 저 회장님하고 박문규 회장님하고 고등학교 그러세요? 동문이요 동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에 여기 팔다산 올라가는데 수원 지금 도청이 이사 가가지고 장사가 좀 덜 돼요. 유 회장님. 유로대 회장님 한 말씀. 안녕하세요, 회장님. 9개 시장에서 22개 전체에서도 제일 막내를 맡고 있는 그래 보이십니다. 조금 크게 짧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랑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모든 시민들이 힘들겠지만 가장 지급권을 가진 건 상인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상인들 중에서도 대형마트 이런 백화점 이런 일반 상인들보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았고요. 그리고 같은 일반 상인들이랑 경쟁하도 재래시장 손님이나 상인들도 다 나이들이 50대, 60대 나이들이 많으셔서 같은 온라인 사업을 따라가든 뭘 같이 하려고 하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먼저 받침이 돼야 되지만 전통시장 특화에 맞게 이제 노인 상인들에 맞춰서 각종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좀 정책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수원 남문으로 따지면 저희 상인회 포함 9개는 화성행궁 도청 없어진 수원역을 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랑 논의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화성행궁 자체에 관광객이 안 와요. 이름값은 굉장히 높은데 민속촌 다 홍보에 관광객이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관광객을 먼저 유치하는 걸 먼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권으로 이어지는 특화 상권 사업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 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제가 오늘 점심을 화성행궁 앞에 있는
그 집에서 그 문어 파전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근데 화성행국을 바로 보이는데 카페 거리가 있으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전주 한옥마을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왜 이걸 몰랐지 할 정도로 저는 그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올만한 그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기고 그리고 게다가 이 전통의 시장과도 연계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냥 제가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데 왜 몰랐지? 우리가 그래서 아까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고즈넉하고 깨끗하고 운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요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곳인데 문제는 접근해서 한번 와보면 주차난 그렇지, 때문에 주차장이지. 이게 한번 고통을 받고 가면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합시다. 예, 그걸 해결해. 그걸 해결해서 다 같이 그걸 만들어냅시다. 그 저기 광고자님은 2배로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 수원의 22개에서 왕 회장님다 올해 83. 아이고 시민회장님 한 말씀 하세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올해 83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민상가는 수원의 그런 상가 가운데 소규모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뭐 주위 단독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옆에 뭐 패션, 영동시장, 발달은 하는 게 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빨리 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체 상가가 좋아져야 주위도 따라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저기 보면은 우리 지동시장 고문이세요. 안녕하세요, 고문님. 그 저기 박한수 우리 고문님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 고문님. 예. 저는 최사장 대표이사기 전에 예. 전국 전문이사 그러셨어요? 대표이사 한 20년 전에 예. 그 말씀드린 저는 고객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룸이 상품권을 예. 연립대 정도면은 10% 정도씩 해줬거든요. 예. 요즘 이게 끊어졌어요. 근데 고객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5% 정도 가지고는 연립대는 조금 부족해서 한 과거처럼 10% 정도만 부활시켜줍니다. 방 장관은 어때요? 그건 적극하겠습니다.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그 저기 오늘 그 김영서 수원시장님이 오셨는데 그 수원에 전체적으로 22개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어요. 한 말씀 하세요. 그래요? 예. 수원시장님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저 그만두셨지. 예. 올해 80이에요. 84. 다 오래전부터 뵀던 분들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분들은 하이브리드 마음이 하려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저분이 비대위원장님 예. 비대위원장님께서 수원을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저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원에 나오신 우리 의원들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면 이것만은 수원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원의 후보들에게 힘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제가 수원회장도 아직 맡고 있지만 경기도회장, 전국회장 다 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줬는데 요번에 3월 25일에 전국회장 선거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 경기도회장을 7년을 했는데 초대회장을 그 두 번째가 저 봉필구 회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예, 저는 간단하게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저희 전국상인협회 특별법에 법이었는데 지금 일반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잘못 아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다시 돌려주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하드웨어가 안 되면 온라인이나 이런 데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에 맞게 특성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흘러면 그 지역의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문화활동을 전통시장으로 옮겨서 하면 좀 더 많은 고객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농민들은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협을 하나 추진해서
그 상협이 추진이 되면 전통시장에 별다른 돈을 지원을 안 해도 그걸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본유리 상품권에 대한 낙조도 있잖아요. 낙조 제도된 것도 그것도 다 그쪽에 해서 전국 상인협회가 간담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제가 잘 검토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있잖아 회의가 좀 길어졌지만 이게 왕이 만든 시장이라 또 저 왕이 되시면은 좀 백성을 보살피라는 얘기 뜻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무리하시고 시장을 투어하실 텐데 그러면 그죠 위원장님 잠깐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우리 회장님들이 자기 시장 섹터에서는 그러세요. 위원장님을 이렇게 모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서 좀 조심하시고 예. 오늘 사람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것만 해주시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발언하세요. 제가 지역을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을 왜 같은 데 여러 군데 또 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구조에서 전통시장만큼 많은 시민들을 뵐 수 있고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수원을 모델로 한다 말씀하셨죠. 저희는 우리가 그 수준을 올리고 삶을 개선해야 되는 삶의 바로미터를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통시장에서 상인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고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행사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동훈 GD 위원장님과 박문구께서 우리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으로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고맙다고. 사진 한번 찍어야지. 상인 회장님들 오셔서 그럼 회장님들 나오세요. 사진 한번 찍게. 단체 사진 한번